서툰 농부 탓에 소가 고생이다. 안간힘을 쓸수록 쟁기날은 빗나가고 엉거주춤 따라가기에도 벅차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몇 년째 귀농 준비를 해온 윤태일 씨. 귀농하면 일소를 직접 부리겠다던 윤 씨가 갑자기 자신 없는 말투다. 저도 엔지니어니까 이제 흙 나가는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쟁기를 잡았는데 그게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공학적인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뭐 경험이 필요한 거다. 몸에 익히는 게 필요한 거다. 잘한다. 경쟁 교육에 반대하는 여준호 씨는 초등학생 아들을 농촌에서 교육시키기로 쉽게 마음을 정리했다. 하지만 문제는 생활비.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려면 생활비를 도시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잡아야 한다. 욕심 부리지 않고 월 4인 가족 기준으로 저는 월 150만 원 정도,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제 먹을거리를 제가 해결을 해 나간다면 약간의 돈은 아이의 나중에 먼 그 교육을 위해서 약간의 돈은 저금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씻어도 됩니까? 아니면 요거 그거 다 완전히 다 아메리카니까 그래가지고. 대기업 임원 출신인 하태덕 씨가 구슬땀을 흘리며 콩물을 짠다. 10년이나 귀농을 준비해왔고 가족의 동의도 받았지만 하 씨는 낯선 고장에 홀로 들어가 살 자신이 없다. 시골의 어떤 삶이라는 것이 또 기존 어떤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상충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일대일로 부딪히는 데는 조금 그 갈등이 있을 것 같아서 정작 마음 맞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공동체로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낫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전국 귀농운동본부가 소농학교를 운영한 것은 올해로 3년째. 1년 동안 주말 과정으로 자급자족 위주의 생태농업과 농촌생활 요령 등을 가르쳐준다. 이곳 수강생들처럼 정년 퇴임과 교육 이념, 경제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 귀농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귀농은 사는 곳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농촌 생활에 대해 배워야 하고 무엇보다 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오랜 기간의 귀농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실제 귀농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교육이나 돈에 대한 생각은 바꾸는데 말하자면 소비적 삶에서 생산적 삶으로 삶을 바꾸겠다는 건 책이나 주변의 얘기나 뭐 여러 가지 뭐 여기서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가야 될 길인데 이게 과연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고층 아파트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넓은 밭이 시원스럽다. 도시의 산소통이라는 말이 어울릴까? 많은 귀농인들이 도시 텃밭에서 가족과 농사 경험을 쌓으면서 귀농을 꿈꾼다. 도시 텃밭이 주목받는 이유다. 텃밭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들은 물어볼 일이 생기고 아버지는 가르쳐 줄 게 있다. 비가 오면 왜 많이 절해요? 비가 오면은 땅에 있는 영양분이 있잖아. 영양분을 많이 먹게 된 거야 이게 여기서. 그래서 풀도 자라고 우리가 먹어야 할 열무도 막 있고 상추도 있는데 열무하고 상추가 먹을 걸 이 잡초들이 다 먹어버려. 그래서 잡초들을 이렇게 뽑아주는 거야. 쓰레기로 덮여있던 이곳에 텃밭이 조성된 것은 재작년 일이다. 구에서 사유지를 임대해 쓰레기 100여 톤을 치우고 텃밭을 만들었다. 300여 가구에 분양했는데 경쟁률이 무려 15대 1이었다. 구에서 운영하는 현장 농부학교.
텃밭을 분양받은 시민들에게 농사교육이 한창이다. 연면시비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거름을 주는 방법이 땅 속에 미리 주는 거 있고 웃거름으로 우에 주는 거 있고 얘가 비실비실해서 병이 걸렸거나 뭐 해가지고 급하다 링겔을 놔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연면을 하면 이제 비료 농도를 물에 타가지고 연하게 해서 이게 스프레이 있잖아요. 줄 때는 꼭 이렇게 입을 뒤쳐가지고 뒤에다 칙칙칙하게 영양분을 일로 주면 링겔 주는 식으로 빨리 회복이 되죠. 빨리. 강동구는 지난 2010년 전국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친환경 도시 농업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까지 모두 10곳의 공공 텃밭을 조성해 2,300여 가구에 제공했다. 가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텃밭의 불문율은 바로 농약 없는 농사다. 이 친환경 도시 농업이 처치 곤란인 낙엽을 귀중한 자원으로 바꿨다. 독성 있는 은행잎을 제외한 모든 낙엽을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강동구는 지난해 1,000톤이 넘는 낙엽을 수거해 퇴비로 만들어 군의 공공 텃밭에 공급했다. 퇴비장 운영으로 일자리도 늘어났다. 친환경 도시 낙엽 그 사업장이 11군데가 있습니다. 그 11군데에 이제 저희가 그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일자리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낙엽 퇴비 같은 경우는 약 한 1,080톤이기 때문에 경제에 보면 약 4억 원 정도의 이 구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한 유치원. 야외 학습을 다녀온 아이들이 맛있게 점심을 먹고 있다. 이 유치원에서 이용하는 식재료는 지난해 말 강동구 도시농부들이 창업한 친환경 로컬 푸드 유통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다. 부자 동네도 아니고 수업료가 비싼 것도 아니지만 밥과 반찬에 모두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가 쓰이고 있다. 채소류는 군의 유기농가에서 생산했고 나머지 식재료도 인증받은 친환경 업체의 것이다. 근거리에서 생산한 농산물이어서 운송비를 줄일 수 있었다. 저희는 이제 그 직접 생산하신 분들에게 경매가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해둠을 통해 가지고 그 농가의 수익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또 저희로서는 그 수익 보장도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매입한 채소를 가까운 곳에 신선하게 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이제 주변 분들에게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초등학교 5학년 5반 학생들의 실과 시간. 학생들이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텃밭 농사를 배우고 있다. 이거 안 익은 것도 따로. 그건 안 돼. 얘들아 눈을 크게 뜨고 상추 좀 봐봐. 잎사귀에 애벌레라든지 벌레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추는 자기 향이 굉장히 강해. 이 학교는 지난해 체육관을 신축한 뒤 남은 잣들이 땅에 텃밭을 만들었다. 5학년 학생들이 일주일에 2번 한 학기 동안 이곳에서 실과 수업을 한다. 처음에는 장갑을 끼고도 머뭇거리던 아이들이 이젠 자연스럽게 흙을 만지고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게 됐다. 교육적으로도 큰 성과다. 이 텃밭에서 와서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나와서 흙을 만지면 그 흙과 교감을 하면서 아이들이 좀 더 정서도 좀 순화되는 것 같고 되게 즐거워해요. 정말 교실에 앉아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너무 항상 아이들이 앉아 있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현재 국내에서 옥상 농원이나 공공 텃밭 등을 이용해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인구는 약 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이 숫자를 50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여가와 휴식 기능을 넘어 도시 환경 개선과 청소년 인성 함양,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 측면에서 도시 농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귀농 교육장으로서의 기능도 여기에 포함된다. 종북 괴산의 솔매 농장. 귀농인들과 현지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20년 전부터 친환경 유기 농업을 실천해 온 곳이다. 대학 캠퍼스에서 텃밭 농사를 짓는 레알 텃밭학교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첫 미션은 풀씨를 막기 위해 덮어놓은 보지포를 걷는 일. 고추 모종 심을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비닐하우스로 간 학생들은 토마토 지지대를 설치하고 있다. 생태농업 체험은 대학생들의 생각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대학교에서 텃밭 활동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럼 우리가 싸는 거,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소비하는 거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제 구호 개발 NGO 쪽으로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제 그쪽도 그 지역의 전통 농업을 살린 자급자족을 통해서 식량 자립을 통해서 기아를 해결하는 그런 식의 시도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 유례가 없는 대학 캠퍼스의 텃밭 농사는 4년 전에 처음 시작됐다. 즉석식품에 질린 고려대학교의 한 자취생이 친구들과 함께 학교의 텃밭을 일군 것이 발단이다. 생태농업에 관심을 갖는 대학생들이 늘면서 학교 텃밭 농사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라남도 곡성의 한 산골 마을에는 조금 별난 귀농인들이 모여 산다. 경기도 시흥에서 저소득층 자활 사업으로 도시 농업을 하던 연두농장 식구들이다. 도시에서 땅이 부족해 고민하다 주민이 떠난 집성촌의 집과 농터를 공짜로 빌려 지난해 귀농했다. 우선 공동생활 공간 한 동은 새로 지었지만 나머지는 기존 주택을 고치거나 10제곱미터 이하의 저비용 건물을 지어 사용할 계획이다. 1인 가구에는 그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고 건물이 작을수록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흙은 주위에 많이 있으니까 그 흙을 이용해서 집을 지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뭐 예전에 우리 그 군대 있을 때 참옷 있듯이 그런 게 하면 되겠더라. 그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어스백 하우스라는 게. 전통 농법으로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완전한 자립 생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비는 연두농장 시절에 가구당 50만 원보다 더 줄일 생각이다. 그러자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TV는 아예 없고 1인 주택에서는 전기도 안 쓰기로 했다. 또 현지 기후에 강하고 계속해서 씨를 받을 수 있는 토종 종자를 확보했다. 품질 좋은 토종 종자를 스스로 골라 육종하면 갈수록 오르기만 하는 씨앗값도 절약할 수 있다. 토란은 이 동네에서 키우는 걸 제가 심었어요. 조선 토란이에요. 또 보니까 토종 토란이고 그래서 동네 아주머님께 얻어가지고 저기에 이제 3골 정도 토란 심었고요. 양파는 제가 연두농장에서 가져온 모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적응 못하는 것 같아요. 1960년대까지 전체 인구의 70%를 넘던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6%도 안 되는 약 300만 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귀농 귀촌인을 필두로 농촌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도시 전입 인구를 크게 앞서고 있다. 물론 남양주나 김해 같은 도농 통합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포함된 것이지만 반세기 동안 지속된 인구 이동의 흐름이 역전되는 계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와 시군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귀농 귀촌의 여건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강원도에서도 오지로 꼽히던 화천군 간동면은 최근 배우령 터널이 개통되면서 땅값이 3배로 뛰었다. 화천군의 지원을 받으며 기숙형 귀농학교에서 교육받던 예비 귀농인들에게는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평당 15만 원 뭐 어떻게 하니까 뭐 1000평 해봐야 1000평 하면 1억 5천인데 그거 1억 5천 들여서 농사 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현지에서는 최근의 땅값 급상승이 도시인들의 투기적 농지 소유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전체 주민등록상 가구 수가 한 100가구 됩니다. 그중에 25가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살지도 않고. 그다음에 한 55세대 정도가 이제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층이 조금 있고 그런 거죠. 이게 뭐 땅 다들 팔아먹고 없어요. 그리고 남의 땅 짓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고. 현지인들은 화천 일대의 농지 가운데 20%는 도시인들이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국 농촌에서 농지 불법 소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지 불법 소유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귀농 장려 정책이 오히려 농촌의 땅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강원도 화천군 현장 귀농학교에서 재미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귀농 귀촌인들을 경제적으로 가장 괴롭히는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거꾸로 타는 난로를 만든 것. 폐 드럼통과 흙, 벽돌 등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만 사용하는 이른바 적정 기술을 이용했다. 드럼통 부분이 난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몸체가 벽난로 역할, 그다음에 의자 부분이 구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 난방과 바닥 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난로가 로켓매스 히터 또는 뭐 깡통 난로, 구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비싼 벽난로를 적정 기술을 적용해서 쉽게 만들어지도록 개발된 겁니다. 아랫구멍에 불씨를 넣고 윗구멍에 나뭇가지를 넣은 뒤 아랫구멍을 밀폐하면 공기가 위로 들어가 불꽃층을 통과하면서 나무가스가 완전 연소하는 방식이다. (6년) 전 귀농한 김성화 씨는 높은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전 세계 화덕을 연구하게 됐고 결국 그 분야 전문가가 됐다. 요즘 농촌에 남아도는 간벌목을 이용한 고효율 화덕을 보급하기 시작해 지금은 전국을 다니며 귀농인 교육을 하고 있다. 그가 만드는 화덕은 기존 화덕보다 나무 사용량이 6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효율이 높다. 솥을 얹어 놓으면 안쪽에 열기고리가 있고 바깥쪽에 솥치마 겸 열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솥이 솥 바닥이 이렇게 얹히게 되면 불이 들어와서 곧바로 연통으로 못 나가죠. 이 안쪽 열기고리 때문에. 그래서 다시 불이 앞쪽으로 나와서 솥 바닥을 훑고 뒤로 돌아옵니다. 한 바퀴 더 돌고 나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흑염소들이 또 사고를 냈다. 덩달아 뛰는 아이들. 염소떼를 잡자는 건지 같이 놀자는 건지 즐겁기만 하다. 아이들은 도시 학교에 다니다 이곳 산촌으로 유학을 왔다. 밥해주는 선생님이라고 해서 밥샘으로 불리는 정연숙 씨는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15년 전 귀농했다. 차밭도 가꾸고 된장 등 각종 장류를 만들어 직거래도 한다. 산촌 유학센터를 운영하게 된 건 아들이 다니던 수곡초등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놓였던 사건 때문이다. 선생님들이 희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뭐 교육청도 가고 정읍시도 찾아가고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 그러니까 이제 급식도 우리 친환경 급식 할 수 있게 도와달라 뭐 이런 요구도 하고. 산촌 유학을 온 학생들의 아토피 증세가 자연 치유되면서 도시 학생들이 전학을 오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도시학교에 없는 다양한 체험 학습을 기획하고 정부와 민간이 주관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응모에 예산을 따냈다. 체험과 감성 교육을 강화한 독특한 교육 과정을 개발해 교사가 바뀌더라도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문서화했다. 그 사이에 지난 2005년 21명이었던 학생 수가 5배로 늘었다. 정읍시 내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고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 아예 귀농한 사람들의 자녀도 20여 명이나 된다. 귀농인들의 재능 기부와 직간접적인 지원은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 네트워킹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찾아오는 오페라 서울 쪽으로 연결해서 그 오페라단은 유치해서 이제 애들 공연도 했었고요. 수곡초등학교가 유명해지면서 근처 초등학교 2곳의 학생 수도 늘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칠보중학교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 학년에 2개 반을 편성하게 됐다. 전라북도에서도 외딴 산골로 인구가 3,000명에 불과한 정읍시 칠보면. 하지만 귀농인과 교사들이 협력해 교육 혁신을 이뤄내면서 자녀교육 문제로 농촌행을 망설이는 예비 귀농인들에게 대안의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곳 수곡초등학교는 흔치 않은 사례다. 귀농을 망설이게 하는 자녀교육 문제는 입시 위주, 학벌 유지의 교육에 대해 스스로 생각을 바꿔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게 귀농인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도시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서도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뜻이 있다면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면 거기까지만 제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2011년 만 가구 2만 3천여 명 수준이었던 귀농 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곧 2만 3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시의 텃밭에서 시작한 전원 생활의 꿈이 귀농으로 이어지고 있다. 귀농인의 도래는 침체된 농촌을 바꾸는 힘이다. 나와 내 가족, 사람과 땅을 함께 살리는 텃밭의 정신과 함께 우리 농촌에 작지만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자세는 그걸 딱 된 거예요.